이번 차시에서는 고난인 연대에 나타난 조선족의 역사적 정통성 확인, 연안에서의 귀환을 통하여 이민서사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인 연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연변이 나아가야 할 길, 즉 방향에 대해 다루는 대단원격인 최후의 장절 제60장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를 1945년 10월 중순에 박용민과 왕주는 연안으로부터 해방된 연변 땅으로 돌아왔다. 윤민이는 지휘서기로 임명되었고 왕주는 전원으로 되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제1지도자인 지휘서기 박윤민과 제2지도자 격인 전원, 왕주가 연안에서 돌아옴으로써 연변 조선인, 즉 조선족의 역사는 막바로 연안과 직결되며 그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연안이란 바로 모태동과 주덕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있는 곳이며 항전의 승리를 앞두고 모태동을 수반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중국의 건국이 구상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북항일연구원이었던 박윤민과 왕주는 어떻게 연안에서 해방된 연변으로 돌아왔을까요? 물론 소설은 이 개연성을 위해 쏘만 국경에서 부대를 잃어버린 박윤민과 왕주가 부대를 찾지 못하면 연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최후의 항일 세력으로 알려진 주보중의 동북항일연군 제5군은 1939년 이후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군의 추적을 피해 쏘만 국경에서 소련 경내로 들어갔으며 1945년 항일전쟁 승리 전야에 동북으로 진군하는 소련군을 따라 동북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섬서성의 연안에서 동북으로 진군한 부대는 주덕의 명령을 받은 조선의용군이며 그들은 심양에 도착하여 서탑 부근의 운동장에서 군인 대회를 열고 중공중앙에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무정사령원이 전달한 중공중앙의 지시에 따르면 먼저 소수의 조선의용군 지도 간부들을 조선에 파견해 보내고 대부분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그냥 동북에 남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정사령원은 전체 부대에 즉시 동북 각지에 깊이 들어가 제만 조선인 사람들을 폭넓게 발동하여 의용군 대우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해방과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할 것을 호소하였지요. 조선의용군은 세 개 지대로 나뉘어 각각 남만, 북만, 동만으로 진출했으며 확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근저는 연변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인 연안과 연결시켜 그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박용민과 왕주, 귀동희로 하여금 부대에서 낙오된 뒤 부대를 찾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직의 명령대로 연안에 간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안에서 해방된 연변 땅에 오도록 함으로써 연안과 연변의 역사적 연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고난인 연대에 나타난 조선족의 역사적 정통성 확인, 연안에서의 귀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민서사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980년대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재정립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